네, 반갑습니다. 11월 10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오늘 같으면 주식하기 싫다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이 내려가니까 국내 시장도 내려간다. 야, 이게 우려하던 일들, 뭐 장난스럽게 얘기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나타나면은 상당히 기분 나쁘죠. 미국 증시가 살짝 내려가니까 국내 시장은 더 빠지는 그런 형태 모습입니다. 물론 지지선대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저점대를 다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 가라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수급의 매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매도를 막 확장하거나 아니면 막 집어 던지는 형태의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변동성 확대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래가 적게 되면은 작은 매도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코스닥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어제 많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올렸지만 오늘은 떨어진다. 뭐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도 많이 띄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시장을 계속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조금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일단은 저점은 깨지 않았어요. 290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저점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바닥을 잡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중에 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 포인트들이 이제 직전 저점대를 조금씩 더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탈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으로 전환이 된다, 뭐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괜찮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적으로 10월 달에 저점 잡고 반등 나간 이후에 지금 하락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반등이 없이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면 이건 그냥 하락 추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가지는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일단 주가가 반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3000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더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마음 먹었다라면 아마 수급이 달려들어서 매도를 더 많이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액션이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최근에 이제 뭐 눌러주는 형태의 모습들이거나 뭐 부담이 있는 요소라거나 아니면 뭐 그 악재가 많이 나왔다거나 뭐 그랬으면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악재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악재도 없고 그냥 단지 우리한테 조금 생각해 보시는 부분은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정도밖에 지금은 없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뭐 경기 상황이 나빠진다거나 뭐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뭐 그렇게 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점에 대한 포지션은 계속해서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잡으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제 거래량이 자꾸 줄어들죠. 왜냐하면 미국장은 계속 올라가고 또 미국장 떨어질 때 국내 증시도 같이 떨어지면 국내 증시 매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IC 국내장 안 한다, 미장하러 가자, 그리고 이제 다 외국장으로 떠나는, 해외 시장으로 떠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수익률을 떠나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그 떠난 빈자리에 이제 우리 시장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가격을 더 싸게 맞추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약간의 바람만 불더라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도 장중 저점은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저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9시 정도 시점에서 9시 반 정도 시점에서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냥 그 이후에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요. 지금은 저점을 잡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저점을 잡기 위한 위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장중 저점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장중 저점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점을 잡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오후 늦지막히나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시점까지는 좀 재미없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후장은 좀 재미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반등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 돌파 바로 눈앞에 두고 다시 밀렸습니다. 오늘 1.44 다시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인데 보기만 해도 한숨 나오죠. 네,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어요. 왜냐면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밀리게 되면서 변동폭이 더 컸고요. 지금 11시 넘어간 시점에서 저점을 잡으려는 움직임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점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만약에 이 구간에 저점이 잡힌다라면 992, 993에서 저점이 잡혀줘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어느 정도 만든 이후에 반등이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쪽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은 그다지 썩 훌륭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급 동향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코스닥 쪽에 지금 이게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460억 매도, 금융투자 348억 매도, 연기금이 450억 매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총계 다 합쳐봤자 지금 1200억, 1300억 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에 1300억 매도가 나왔다고 이렇게 떨어질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됐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이 이제 문제죠.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0시 50분 넘어서면서 살짝 멈추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전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가 어떤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시면 코스닥 쪽에 외국인 매도가 지금 코스닥 지수 쪽 관련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대형주, IT 뭐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한 대형주, 코스닥 100 이런 종목들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쪽에 보시면 외국인들은 뭐 화학주 매도가 좀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전기전자 순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저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지가 되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 쪽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약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오늘 셀트리온이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셀트리온 이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제법 잘 올라가네요. 지금 22만원 저항대 받아서 이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크래프톤이 MSCI 지수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물량이 오늘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터 보유예수가 내일부터 풀리죠. 내일부터 보유예수가 풀리는데 요 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죠.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상황은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배터리 쪽 안 좋아요. 지금 LG화학 주가 하락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SDI도 하락폭이 낙폭이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배터리 쪽에서 부담감이 조금 있다. 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LG화학 지난번에 10월 말에 증거사 리포트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뭐 목표 주가 다시 100만원 돌파한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사 리포트는 항상 나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증거사 목표치가 높게 잡혔다 그러면은 이건 좀 경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 좋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잘 버티는 모습이에요. 이쪽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대차, 네, 오늘 좀 뚝 떨어져가지고 매수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20만 8,500원에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대나 기아나, 뭐 기아가 더 나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를 사시든 뭐 현대를 사시든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 월급 종목으로 들어갔고요. 호텔신라, 네, 신규 매수. 지금 요 가격대 들어간 것 같아요. 81,000원. 요 정도 가격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정확히 81,200원에 매수가 됐네요. 이건 약간 수익 보고 있네요. 그래서 81,200원에 오늘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코스닥 쪽 한번 보도록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반등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의 뭐 상승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펄 어비스 혼자 올라갔고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주가 하락, 그 다음에 LNF,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 추세는 뭐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첨보도 오늘 마이너스권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 특히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내려서 주가가 좀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컴투스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패턴에서도 리노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전멸이네요. 뭐 휴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 와, 이렇게 되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죠. 보통 첫 번째 그 페이지에서 1등부터 한 13, 4등까지의 어떤 종목들이 내려가더라도 그 아래쪽 종목군들이 올라가주거나 받쳐주면은 지수가 이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여기 부담감 좀 있는 것 같아요. 엔터주도는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뭐, 다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은 한 1, 2% 정도씩은 주가가 기본적으로 빠지는 거고요. 조금, 더 빠진다 싶은 종목들은 뭐 3, 4%씩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서, 이건 빠질 종목이 아닌데 라고 하는 종목도 지금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의 네,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일단 기관 쪽 먼저 보시면요. 게임주들 열심히 사고 있어요. 게임빌, 그 다음에 이 디어유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신규 상장하고 나서 따상 가능한 모습은 따상인가요? 네,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한 주도 받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하여튼 신규 종목 이런 모습. 이거는 지금 물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홀딩 아직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4,000원 정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네요. 셀트리온 순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순매수 들어가 있네요. 펄어비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시장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종목들 위주의 매수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순매도. 근데 매도 규모는 많지 않은 편인데 오늘 매수든 매도든 뭐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시총 상위급 종목들 매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순매수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 주목하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얘네 두 개만 합치더라도 지금 1,000억 원이 넘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1,0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수는 그냥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다른 쪽 환경만 좀 개선이 된다라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오늘 배터리 쪽,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형태의 모습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요. 이게 이쯤이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파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거래량이 쫙 말라버리잖아요. 거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버리게 된다라면 뭐 지금 대형주 안 되니까 코스닥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지금 위에 올라갔다가 문매를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속타고요. 옮겨가도 속타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옮겨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일단은 잘 잡고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뭐 조정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는 일단 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나올 때 뭐 수익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뭐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도 뭐 급해지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이럴 때 보기 싫으면 다 덮어버리세요. 그냥 딱 덮고 그냥 네 외출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루 안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이 구간을 좀 넘겨가셔야지 여기서 막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넘어가고 뭐 팔아먹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 반등의 신호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뭐 지수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전부 다 지수 반등의 포인트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만약에 시장 경제가 안 좋고 뭐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한 구간들 더 이어지고 있고 더 답답하고 더 화나고 막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참고 기다려주는 전략들을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만 주목하시고요. 현재 수급 동향에서는 그렇게까지 시장이 뭐 무너질 만큼의 어떤 큰 수급 매매 동향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후에 만약에 수급이 돌아서 주게 된다면 기적 같은 플러스 국면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하방으로 잡지 않았다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시 반등해
주는 모습을 기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를 서두르시는 이유는 없겠죠? 지금 주가 떨어지는 상태이니까 매수 서두를 이유 없고 지금은 관망만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